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심리가 굉장히 싸늘해서 종목 연구하고 이러기도 참 어려운데 낙폭을 그래도 조금 좁혀 옵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기본에 충실해야죠. 이번 주에 세계 가전박람회 CES가 열린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주목해야 될 경향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관련주 뉴프렉스 오늘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HB투자그룹 손여러 팀장님 모셨고요.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해마다 이제 CES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뭡니까? 네, 우선 이제 시장 상황이 어려운 속에서도 좀 투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CES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월 5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 따지면 이제 목요일 밤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핵심 키워드는 웹 3.0,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메타버스, 그 외에도 초연결이나 탄소 중립 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각 키워드들과 연관되는 섹터들, 보안이 될 수도 있고요. 완성차나 모빌리티가 될 수도 있고요. AI 등도 될 수 있겠지만 화면에 나오고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아우르는 이슈는 메타버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예. 메타버스는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섹터와 하드웨어 관련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좀 트레이딩 스킬이 부족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이슈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소프트웨어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하드웨어 기업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요. 꽤 많아서 사실 범주가 좀 어려웠는데 팀장님께서 메타버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집중 분석할 기업도 이제 뉴플렉스인데요.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을 걸로 보여요. 정경민 변리사님, 뉴플렉스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제 뉴플렉스는 이제 반도체, 모바일 기기 등 이제 IT 산업의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연성 회로 기판의 제조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이제 카메라 모듈용 FPCB, 무선 충전 모듈용 FPCB 등이 있고요. 2020년도부터 이제 FPCB 사업 확장을 위해서 MH 사업부를 신설을 하였고 전장 부품, 전기차, 배터리,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에 적용되는 FPCB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신규 시장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카메라 모듈용 FPCB를 공급 중인 대덕전자라든지 2021년부터 이제 카메라 모듈용 RF PCB를 축소시키기로 한 삼성전기 같이 경쟁사들이 지금 관련 업종을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하여가지고 지금 생산 역량을 좀 더 집중시키면서 수익성 제고 현재 하는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PCB 업체군요. 뉴플렉스가 이게 연성회로 구입한 FPCB 그리고 이게 이름에 플렉스라는 게 들어있네요. 뉴플렉스. 말씀하신 대덕전자, 신텍, 코리아서킷 이런 업체들은 이제 PCB 업체인데요. PCB도 이제 특성화 좀 되는 것 같아요. 전방산업과 관련해가지고요. 그러면 뉴플렉스만의 기술력이나 특징은 어떤 겁니까, 변리사님? 일단 뉴플렉스의 장점이다라고 보신다면은 단면, 양면, 다층, RF, 빌드업 등의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고요. 핵심 기술로 보신다면은 FPCB 이제 제품 생산을 위해서 주요 요소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자면 PSR 기술, 홀 가공 기술, 고밀도 회로 구형 기술, 적층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기술 연구소를 지금 주축으로 최근 3년간 평균 49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지금 투자 중이고 카메라 모듈, 무선 충전 모듈,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FPCB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점에서 장점이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CES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 아까 손 팀장님 메타버스를 얘기하셨고 그래서 뉴플렉스 얘기하는 게 FPCB인데 주요 VR 기기에 이제 납품을 한다고요? 어디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변리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큘러스 이제 메타의 자회사인 오큘러스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네. 기존에서 이제 또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도 좀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큘러스에 납품하고 있는 부분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제 카메라 모듈로서 삼성전자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좀 판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기나 대덕전자가 어느 정도 좀 철수한 부분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거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을 좀 짧게 봤을 때는 어떤 FPCB의 좀 단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제
또 박리담이라고 할까요? 규모 경제라고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더라도 삼성전자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좀 판매 성장은 뉴플렉스 자체 좀 재무적인 가치를 좀 신장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애플에 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제 애플과 관련된 기업은 또 어떤 자신들과의 계약 관계를 사실대로 또 좀 공공연하게 말하면은 네. 좀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뉴플렉스가 대상 기업이 되더라도 좀 발표하기는 어려울 듯하고요. 11월 같은 경우는 뉴플렉스가 애플에서 발표하는 XR 기기의 핵심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큼 뉴플렉스가 가진 기술력과 캐파가 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애플 XR 기기 관련해서 뭐 4월에 발표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지만 그 해당 시점이 지연됐지만 어떤 뉴스라는 것이 부정적인 뉴스가 아니고 긍정적인 뉴스는 사실 쉬쉬하더라도 시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사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뉴플렉스가 안정적인 재무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애플향에 대한 뭐 확정적인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좀 주가 탄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체크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FP12는 사용처가 다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카메라 모듈 이런 거 있지만 이제 메타의 오큘러스, 그러니까 VR 기기 가운데는 지금 메타가 제일 지금은 선두주자인 거잖아요. 이제 오큘러스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고요. 오큘러스에 납품하고 있고 애플 XR 기기에는 네, 이 탑재가 될 전망 연결하는 것 같은데 말은 못한다. 가능성이 네. 높지만 네. 사실대로 아직은, 말하면 이제 네. 배상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그런 얘기하면 위험이 안 되는 있습니다. 데가 애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북미 공급사. 북미 A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가능성이 있고요.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실적이잖아요. 기대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실적이 찍힙니까? 네. 네,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기업에서 발표하는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네. 3, 4분기까지 이제 누적된 실적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네. 3, 4분기 이제 작년 초부터 작년 3분기까지 실적 발표 결과를 보면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2% 증가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무려 1,45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4, 4분기까지 포함한 2022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44% 증가한 2,465억 원, 영업이익은 1,273억 원 증가한 20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내년 추정치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VR 기기를 만드는 게 보통 중국인데 중국에서는 VR 사업을 2026년까지 3,500억 위안, 하나로는 68조 원 규모까지 키운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2026년, 2030년에 60조 원 규모가 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현 캐파를 유지하면서도 상승시키더라도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고 뉴플렉스 같은 경우 실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까지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는 이 회사가 중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전망입니까? 아니면 중국 시장의 전체 VR 시장 얘기하신 건가요? 우선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공장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어떤 완제품 조립이 되어서 빠져나가는 시장은 중국이기도 하고 네. 어떤 제조업의 어떤 현장이라고 할까요? 이제 중국에서 발표하는 그런 목표치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높고 우리가 꾸준하게 성장 섹터를 봤을 때는 그 목표까지 다가가는 상황, 그다음에 그 목표가가 손에 돋았을 때는 어떤 하회한다든가 네. 상회한다든가 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떤 2026년에 2030년까지 좀 기대감을 갖고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성장주 좀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그리고 그 관련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실적이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급증하는 그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6% 후반이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 PCB 업체들이 그럴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건데 ROE나 이런 지표들 보면 어쨌든 올해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뉴플렉스의 해입니다. 주가 전망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특허 현황 좀 볼까요, 변리사님? 네, 뉴플렉스가 특허가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네. 2004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거의 매년 한 건 정도 특허 출원을 했다 볼 수 있고요. 2007년에는 이제 좀 특이하게 7건이나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2007년도에 창립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하였다. 그래서 그때 제품의 다각화를 시작을 하였다 그러면서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특허를 좀 확보를 하면서 매출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4건 검색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건 등록이 되어서 72건
71%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출원 기술 분야는 뭐 100% 연성 회로 기판에 관련돼서 뭐 제조 방법이나 어떤 뭐 재질 쪽 특허가 다수였습니다. 등록된 특허를 좀 살펴보자면은 2019년도에 출원돼서 2020년도에 등록된 특허인데 자성 시트와 이제 회로 기판을 이제 상하부의 회로 기판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보시게 되겠고요. 그런 이제 그 연결할 때 이제 비아라고 하는 홀이 필요하게 되겠는데 이게 그 자성 시트와 이제 홀 간에 어떤 그 단락이 발생하는 것이 항상 문제였었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폭시를 가공 삽입했어야 됐었는데 이 에폭시를 또 삽입을 한다는 것은 또 설계에 제약이 온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성 시트에 이제 홀을 가공을 하고 절연체를 충진한 이후에 비아 홀을 만들어서 이런 단락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 자유도 높이겠다라는 발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허는 이제 2015년도에 출원돼서 16년도에 등록된 특허인데요. 산재부의 이제 과제 성과물로 이제 보이고 연속 공정이 가능하고 이제 가공 시간을 감소시키겠다.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종래에는 기판의 어떤 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드릴링을 사용을 하거나 어떤 식가격을 사용을 하였는데 드릴링을 사용을 하면 빠르긴 한데 좀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식가격은 이제 조금 이제 천천히 되긴 하는데 좀 역시 뭐 그 식가격 자체가 몸에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특허는 우리는 식가격을 그동안 이제 망간을 많이 포함된 걸 사용을 했는데 우린 폴리미드를 좀 사용을 하겠어라고 해가지고 좀 더 빨리 되면서도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그 식각 공정을 새로 개발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성 회로 기판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상당히 뭐 특허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아무래도 이제 완제품 업체에서 이제 이런 대부분의 특허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프렉스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가 전망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미리 좀 보이시면요. 이게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데 주가 변동성은 커요. 12월 초에 장대 한봉이 20% 떨어진 날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애플의 그 XR 기기 뭐 출시 지연설 이런 거 나오면서 LG 노텍이랑 다 같이 밀렸던 그날 많이 밀렸고 어쨌든 기대감은 큰데 사실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어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보유 기간은 중요하지만 전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좀 보유 기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애초에 진입할 때 좀 보유 기간을 넉넉하게 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애플 XR 기기의 좀 출시 시점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돌아올 실적이 조금 늦어질 뿐 결국 해당 종목은 해당 밸류에이션대로 주가가 갈 것 같다. 이 부분들은 저의 오랜 투자 원칙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뉴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데 꾸준하게 저점을 좀 지지할 모습이다. 그래서 저번 주 일요일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제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외인과 기관이 좀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왔는데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다시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줍니다. 10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시와 11시의 차이는 외인의 순매수가 조금 늘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21선은 지지해주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61선은 꾸준하게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외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안전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실적 보면은 2021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주가 수익 비율이 65.78이지만 이제 2022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퍼가 9.44가 되면서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리고 2023년 실적도 뭐 공시나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시장 규모가 커지고 그에 대한 파이를 뉴프렉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실적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1개월 선행퍼 기준으로는 8.26으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더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원고에 6,500원 말씀드렸는데요. 6,550원부터도 접근 가능하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6,100원, 그다음에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7,7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7,400원 7,400원 정도 잡고 추가적인 추이 확인해 가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CES 관련해서요. 또 뉴플렉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HB투자그룹 손예로 팀장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